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그 임플란트와 이런 자연 치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임플란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한 40이 넘으신 그런 환자분들은 그 주변이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임플란트가 어떤 치료인지 우선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를 뽑고 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자연 치아라고 자연 치아하고 이렇게 비슷한 치료 방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이제 치아 이식이라는 그런 말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티타늄, 타이타늄으로 만든 나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타이타늄으로 만든 나사가 사람 뼈에 식립이 되었을 때 뼈하고 임플란트가 완전히 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뼈 상태에 따라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좀 달라지겠지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임플란트가 뼈하고 완전히 붙었을 때 그 위에 보철물, 크라운이라고 많이 하죠. 그 이 모양의 보철물을 만들게 되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 치료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술 파트가 있고 보철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을 해보셨겠지만 그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술 파트가 조금 더 어렵고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짐작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라고 한들 자연 치아하고 아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치아는 그 뿌리 주변에 그 인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 있고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씹었을 때 내가 음식을 씹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임플란트는 완전히 이런 그 타이타늄으로 만든 이물질이 뼈하고 융화가 된 상태에서 보철물을 만든 것으로 음식을 씹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그 음식을 씹는 기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식을 씹었을 때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치아하고는 확연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주변의 이를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이런 브릿지라고 하는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꼈다 뺐다 하는 그런 틀니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플란트 치료가 그래도 최대한대로 자연 치아하고 비슷한 그런 치료 그런 옵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파트가 있고 보철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술 전문의가 있고 이런 보철, 크라운을 하는 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크게 치과에서는 그 수술, 잇몸 수술을 하는 그 수술 전문의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전문의를 하고 있는 치주 전문의가 있겠고, 그래서 치과대학을 4년을 졸업하고 3년 동안 온갖 다양한 종류의 잇몸 수술을 하는 것이고, 임플란트 수술도 그 잇몸 수술 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그래서 치주 전문의가 하나의 수술 전문의 그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구강외과라고 하는 그런 수술 전문의가 있습니다. 치주 전문의하고는 약간은 좀 이런 컨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치주 전문의는 최대한대로 이제 자연 치아를 살리는 그 치료를 해서 수술을 해서 치아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자연 치아를 살리는 쪽이고, 구강외과는 이를 잘 뽑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니가 이렇게 매복되었을 때 큰 수술을 통해서 그런 이를 뽑는 수술해서 이를 뽑고 하는 이제 전문의가 또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수술 전문의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위에 이제 나중에 보철을 해야 하는데,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일반 치과에서도 누구나 할 수가 있고,
수술 파트보다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 없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임플란트 치료를 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치과 의사분들도 여러 가지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과 이제 보철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서 좋은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좀 수술이 좀 까다롭다든지 뭐 신경이 가까이 있어서 아니면 뼈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받은 전문의한테 뭐 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을 또 같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의한테 그런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을 하지만 일반 치과 의사분들도 아주 효과적인 성공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임플란트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플란트도 어떤 치료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관리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잇몸 질환이 생겼을 때 자연치아 주변에 생기는 잇몸 질환이나 치주염과는 다르게 치료하는 방법도 상당히 좀 다르고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 질환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위에 안착된 그런 보철물들,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기질이 깨져 나간다든지 그래서 뭐 좀 모서리가 날카롭고 혀에 상처가 나고 내지는 볼살이 이렇게 씹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런 보철물을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번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임플란트 자체는 손을 보지 않고도 보철물만 손쉽게 제거를 해서 기공사에 보내서 그것을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아주 좋은 치료이기는 하지만 자연치아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연치아를 최대한대로 살리려고 노력을 한 이후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치료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수술 전문의, 치주 전문의나 이런 다른 전문 분야에 계시는 의사분들한테 세컨드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을 받아서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 계획이 성립된 이후에 치료를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꼭 그것을 권장을 드리며 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